안녕하세요. 테일즈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내실 컨텐츠, 알골지, 다른 이름으로는 라이도 심볼릭 커프 아이템에 대한 공략입니다. 자, 우선 말씀드리자면, 라이도 심볼릭 커프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능력치를 140까지 강화할 수 있는 내실 장비입니다. 타 캐릭터와 공유가 불가능하고요. 다른 유저와 거래할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본인이 해야 하는 내실 장비라고 보실 수 있고, 게임 화면으로 직접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라이도 심볼릭 커프로 클릭해 보면은 여기 뭐 저는 마공 캐릭터이기 때문에 찌르기와 백인 올리지 않았고요. 물리방어력, 마법 공격력, 마법 방어력, 명중률, 크리티컬 민첩성 보정 이런 게 140까지 올라가 있죠. 물론 여기 154인데요?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능력치를 강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광물의 마력 증폭 이런 아이템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적중검이라는 어빌리티는 쉽게 가능하지만 이 마력 증폭 이런 거는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해서 이거는 도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실 것 같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능력치 140이 얼마나 큰 것이냐?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이 능력치가 없이 만약 이클립스 던전 같은 상위 컨텐츠를 진입하려고 하면 현금으로 수백만 원이 깨집니다. 거의 뭐 이거 없이는 정상적으로 상위 컨텐츠를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큰 능력치예요. 자, 그러면은 이 능력치를 가진 장비를 어떻게 하면은 얻을 수 있고 이 능력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느냐? 지금부터 영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뉴비분들을 위해서 첫 시작부터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시작부터 보여드리려면 이제 이 퀘스트를 깨지 않은 캐릭터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을 접속을 하시면은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원격 퀘스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메멘토 모리, 메이리오나의 호출이라는 퀘스트가 있어요. 이걸 받아줍니다. 자세한 텍스트는 스킵해버리도록 하고 여기 아르카디아 중심부 Shift M 키를 눌러서 월드맵을 띄우신 다음에 아르카디아를 클릭하시고 우클릭으로 아르카디아 중심부로 이동을 하시면 여기에서 동쪽으로 조금 이동하시면 메이리오나라는 NPC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화를 걸어서 쭉 퀘스트를 밀어주고요. 이렇게 옛 시험의 탑에 참가해서 마지막 층을 돌파해라 라고 이렇게 뜹니다. 받으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보여주는데요. 보고 싶으신 분은 자세하게 보시면 되지만 저는 공략 영상으로 보면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 초록색에다가 이렇게 몸을 들이밀면 라이도 심볼릭 커프를 착용해야 입장할 수 있다라고 떠요. 아까 그 퀘스트 영상을 보면 이렇게 라이도 심볼릭 커프를 올 1자리를 줍니다. 이 올 1자리를 착용을 하고 옛 시험의 탑에 들어갑니다. 이 시험의 탑에 들어가면 가운데 몬스터가 젠이 되면서 총 25라운드를 쭉 올라가게 돼요. 이 컨텐츠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의 난이도냐면은 저는 지금 장비가 좀 좋은 걸 끼고 있어서 그렇지만 뉴비분들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 아예 받는 데미지가 0이고 들어가는 데미지가 굉장히 높은 상태지만 이거를 게임 내에서 레벨업을 할 때 주는 기본 장비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수치예요. 그래서 이거를 25층을 총 진행을 합니다. 원래는 이게 100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반복을 해야 됐는데 완화를 하게 돼가지고 현재는 훨씬 쉽게 바뀌었어요, 이게. 이거를 다 보시면 지금 올라가면서 이 라이도 심볼릭 컴프의 수치가 지금 아까는 올 1이었는데 지금 올 6이 됐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 6이었는데 다음 층으로 넘어가면 이번엔 8이 됐죠.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서 올 50까지 오르게 됩니다. 올 50까지 오르게 되고 저는 이거를 반복해서 보여드리기보다는 중간에 이제 공략을 보여드리기 위해 스킵 때려버리겠습니다. 자, 아까 그거를 25층까지 쭉 반복해서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비를 다시 본 캐릭으로 옮겨서 아까 그 층을 25층까지 반복해서 올라가신 다음에는
다음 컨텐츠인 발굴지가 열리게 됩니다. 발굴지에 대한 공략을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게 결국 이게 더 진입 퀘스트 자체는 한 번 하면은 끝이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야 되는 숙제가 발굴지인데 저 라이도 심볼릭 커플을 1로 받아서 시험의 탑을 올라서 올 55로 만드신 다음에는 같은 위치에 가면 이 발굴지라는 게 생깁니다. 발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운데에 기둥이 있는 맵에 뜬금없이 뚝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도는 순서에 대해서는 좀 편차가 있는데 가다 보면 이렇게 반짝이는 광물이 있고요. 이거를 노란색에 맞춰서 클릭을 해줍니다.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아이템이 좋은 게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걸 추천해요. 귀찮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정 위치에 갈 때마다 이렇게 포탈 1이 있고요. 저 포탈 1을 밟으면 몬스터가 나오고 몬스터를 전부 처치하면 보상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보상 상자를 이렇게 먹어줍니다. 이거를 도는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전 지역을 다 돌긴 해야 돼요. 다 도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고요. 아까 그 시험의 탑을 클리어를 했다면 무난하게 돌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몬스터를 지금 한 반 정도 돌았는데 금방 하죠. 하는데 뭐 2분, 3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시는데 부담이 가는 정도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예, 여섯 번째, 총 8개의 상자가 있는데 지금 여섯 번째 돌고 있고요. 앞으로 2개 더 깨면 됩니다. 깨면은 지금 7번째, 가는 길에 반짝이는 광물도 눌러주고 이거 저 광물의 경우는 노란색으로 해야만 좋은 보상이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8군데를 다 돌면은 모든 지역을 토발하여 추가 능력치 조각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능력치 조각을 하나 더 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서 포탈 상자를 숨겨진 위치를 4군데를 갈 수가 있어요. 여기를 돌면 추가적으로 상자가 나오고 여기서도 좋은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몬스터들을 잡을 때마다 하급 조각, 하급 조합 조각 이런 걸 주죠. 이걸 이용해서 그 능력치 강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귀찮지만 이것도 같이 돌아주시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 4군데를 총 돌아주면은 보통 하급 조각이 많게 먹을 때는 뭐 100개, 200개 먹는데 나쁘게 먹을 때는 뭐 몇십 개밖에 못 먹기도 합니다. 어쨌든 매일매일 반복해서 돌아서 하급 조합 조각을 얻고 이게 가끔씩 이렇게 포탈이 나오는데 포탈은 약간 추가 비싼 기회를 한 번 더 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신광물의 마력 증폭 요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어지간하면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 3년 돌아도 이걸 못 얻는 분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아까 그 8개의 상자와 4군데의 비밀 상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포탈 안에 있는 비밀 상자까지 까고 나면은 이렇게 능력치 조합이라는 거를 하러 기둥으로 오면 됩니다. 기둥으로 와서 저는 이제 마법 공격력 캐릭터라서 어제 한 건 다 강화를 했지만 보여드리기 위해 찌르기를 강화를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하급 조합 조각이라는 게 뭐 80개가 필요하다. 이게 뜨죠? 요거를 이용해서 강화를 하시면 됩니다. 어지간하면은 하급 조각을 먼저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해요. 자 그러면은 하급 조각 조각을 80개 사용하여 라이도 심볼릭 커프의 찌르기 공격력이 53에서 54로 1만큼 강화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1만큼 강화가 됐습니다. 이거를 반복을 해서 능력치를 140까지 강화를 하시면 돼요. 이게 솔직히 시간이 짧긴 한데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합니다. 한 반년 이상 걸려요. 능력치 하나를 140으로 올리는 데만 해도 반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속하시면 항상 해야 하는 숙제 중 하나고요. 가끔씩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입장을 할 수 있는 티켓을 어, 캐시로 판매하기도 해요. 그 경우에 이제 뉴비분들이 이거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고인물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만 시간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큰 편차는 없어요. 다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능력치 강화 쿠폰
능력치 강화 어빌리티라고 해야겠죠? 이 신광물의 마력 증폭. 이게 백이나 찌르기는 아이템도 있는데, 이거를 얻기 위해서 이 능력치가 전부 140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입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유료 캐시 아이템으로 입장을 할 경우에는 이 신광물 어빌리티가 조금 더 잘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캐시를 사용을 하셔서 입장을 하시든 아니면은 매일매일 하루 한 번씩 입장을 하시든 꾸준하게 입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뉴비분들의 경우 이 능력치 하나를 다 강화하는데 드는 비용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마법 공격력이 50인데 혹은 60, 70인데 이걸 140까지 강화하는데 얼마 정도 드느냐? 캐시 아이템 메이리오나의 발굴지 추가 입장 티켓을 판매하고 있을 때에는 능력치 하나당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하면은 하나를 14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6개 찍혀 있으니까 60만 원어치 과금을 하면은 여기까지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지만 이 능력치 하나를 찍는 데에 지금 6개니까 한 3년 정도 쓰시면은 60만 원어치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이제 1년에 20만 원인 건데 1년치 내실 20만 원에 올릴래 말래 했을 때 선택하시는 건 본인의 그 선택이라고 맡겨드리고요. 고인물로서 말씀드리자면 나쁘진 않다. 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고 저도 꽤 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에서 그리고 이게 텔지버 크리에이터로서 방송을 한 거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이게 유료 확률 고지를 드려야 한다고 해서 고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지버에는 이 영상은 텔지버 넥슨의 후원을 받아 만들어지고 있고요. 텔지버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로 표기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뭐 보셔서 나쁠 건 없죠. 이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가끔씩 이 확률형 아이템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자면 캐시샵에 가면은 여기 포결의 운석 가방 이런 게 있죠. 포결의 운석 가방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은 저는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보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없네요. 포결의 운석 가방이라는 아이템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왼쪽에서 이렇게 레어바가 띠리링 내려오면서 무슨 아이템을 획득했습니다 라고 뜨게 됩니다. 확률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어, 재미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액으로 과금을 하시는 건 괜찮지만 이거를 막 이득을 보겠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부디 그 주변 사람들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게 즐기는 용도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 게임의 이용 등급 확인을 눌러보면 전체 이용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게 있으면 살짝 좀 걱정되긴 해요. 8살, 9살짜리가 이런 걸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린 나이이신 분들 혹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약간 어 이런 걸 해도 좋은지 나쁜지 약간 판단이 헷갈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확률형 아이템이고요. 예. 재미로 하시는 건 괜찮지만 이득을 보겠다고 하시지는 마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 발굴지 내실 콘텐츠 공략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영상하고 상관없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지간한 거는 답변을 해드리지만 영상과 관련된 질문으로 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발굴지 관련해서 질문을 하러 오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될 텐데 그 밑에 갑자기 이제 어떤 캐릭터가 제일 센가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은 다른 분들이 그 영상의 댓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 밸런스 관련된 질문은 밸런스 영상에, 뭐 발굴지 관련된 영상은 발굴지 영상에 올려주시면은 다른 분들도 그 댓글을 볼 수 있으니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